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니는 한국의 KF 시계를 구매하는 대신 프랑스와 팔을 구입한다고 밝혔고, 심지어는 한국 방산 무기들을 판호하기까지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머리를 잘못 굴려서 오히려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니 가게의 FA11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더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현재 인기는 당장 자국의 영공을 지켜줄 전투기가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인이는 한국에 제대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은 임기가 한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강국 대한민국이 이번엔 3,500억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것도 입찰 경쟁을 통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국이 어떤 기종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무게를 팔아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T-50 골든 이글 초음속 고등 훈련기입니다. 제작사인 KEL이가 연론을 통해 태국에 1회 800억, 인도네시아에 6대 27만 44억을 판매해 소 35만 40석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반은 우리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매출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22보람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수천억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무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이런 걱정은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달아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저질렀던 이전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태로 인해 프랑스도 걱정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들도 이나 맺은 계약 역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36대의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과 프랑스 발리 국방장관 회담 후 전격 추진된 것으로 올 2월 타수사 관계자들이 자카르타에 방문해 계약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KKI와 KV를 보람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수천억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8천억에 달하는 KFX 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고작 2천억을 납부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인도네시아에 지원하기로 했던 기술 협력을 중단했기에 사실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기의 FA11을 개발하는데 그냥 2천억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발생한 부족분을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과이니까 구매를 하지 않는 만큼 생산량이 줄어 단가가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기가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우리와 같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기까지의 약속을 다 잡아놓고 뒤에서는 다른 나라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는 현재 해외 프리시베 생산 공장과 6천억 상당의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무례하고 황당한 일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KF-21 도입 반대파인 프라보워 장관을 중심으로 K-21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람에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고 성능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KF-11을 사느니 믿을 수 있는 완성된 전투기를 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보가 국방장관이 된 데인이는 여러 차례에 다른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을 압박하면서 분담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X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나팔을 언급하며 조건을 바꿔달라 생떼를 썼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도 인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살짝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로 인해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이 있니? 가그토록 좋다고 하는 나팔과 유로파이터가 정말 KF 의식을 보라매보다 뛰어나고 한국의 전투기 제작 능력이 형편없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인 실정인데요. 만약 그랬다면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한 표 10을 6. 구매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현재 진행한 전투기들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전투기를 표방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샀던 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입니다. 1994년 초도 비행에 성공해 2003년 처음 배치되기 시작한 이 전투기는 유럽의 모든 전투기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야심찬 목적으로 진행된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강국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프랑스가 이탈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국가가 부재했기에 각종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나팔 전투기보다 자체 중량은 큰데 적재 중량과 연료 탑재량은 오히려 낮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공 전투기라는 목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신 무장을 장착하는 데 필요한 하드포인트의 숫자와 배치가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배당 가격과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비쌌습니다. 2020년 초기형 유로파이터 트렌치 4의 가격은 대당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배당 800억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11 보람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그런데 유지비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유지비는 무려 8만 유로를 넘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1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유지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F-35가 시간당 3만 6천 달러인데 이보다 3배가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신뢰성까지 형편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평균적인 운용 한계는 8,001만 시간 정도로 그 이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로파이터는 그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6,000시간 이상은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이후 발견된 불량으로 인해 다시 4,000시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기가 아니라 그냥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조차 도입 수량을 줄이거나 이 기체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유로파이터를 조기 퇴역시켰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 도입분을 그냥 포기하면 안 그래도 비싼 단가가 또 상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포기한 물량만큼을 수출로 메꾸는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 돈 먹는 하마를 사려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의외의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레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산 중고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이없는 개인이가 밝힌 이때가 KBS에 재합류하기로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KIA 관계자들이 이를 가격 협상을 위한 협상 전략이라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스트리아가 내놓은 유로파이터는 문제가 아주 많기로 소문난 기체였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는 뇌물을 받고 중요한 부품을 빼먹은 채 운용하던 막장 중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도입 가격 부품 업그레이드 비용과 호소 장비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더 조사해보니 새로 전투기 15대를 사는 게 가지고 있는 유로파이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정도라는 결론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인니는 이런 폐부를 사들인다며 행위 불씨를 보라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엄포가 한국에게 먹힐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한 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안보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도입해
세를 불리는 조코위 대통령 파벌을 견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라팔 도입을 계약하고 다 망가져 방치된 잠수함이 난 관람을 억지로 출격시켜 침몰시킨 데 마지막 정비를 맡았던 한국에 책임을 실었습니다. 또 잘 진행되던 인도네시아의 2차 잠수함 도입 사업이 중단된 것도 그가 국방장관이 된 이후부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산 훈련기 T-50만 넘기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기술까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인도네시아를 믿지 못해 안전장치를 만들어뒀기 때문인데요. 많은 국민께서 인도네시아와의 테이프-X 공동 개발은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니 해외 FX를 공동 개발하는데 돈을 쓰거나 전투기를 추가로 살 여유가 없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네시아는 나팔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계약은 했으나 계약금을 납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KFX에 2천억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뒤엎겠다는 의미가 고작 계약서에 휘둘려 프랑스산 전투기를 살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 역시 이를 잘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까지 선급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KI가 이번에 판매한 T-50에 역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계약으로 장난질을 치던 인도네시아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인도네시아가 아파를 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라팔의 대당 가격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2억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이 금액은 유로파이터보다 조금 싼 정도로 KF-21 두 대의 값이 넘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비교하자면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진 F-35 2대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진행하는 전투기는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데 가격은 훨씬 비싼 무기인 겁니다. 2015년 4월 카타르가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수량과 같은 36대의 나팔을 구매하는 데 들인 비용은 총 67억 유로에 달하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9조가 넘습니다. KFX 사업의 전체 개발비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인기가 이 돈을 정말 낼 수 있었다면 KF 의식을 분담금을 내지 못해 행패를 부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인니의 타국 전투기 구매가 허세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고가의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태후 12회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점은 더 명확한데요. 동남아시아에서 T-50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높은 가동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F-60 전투기를 보면 이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장비 가동률은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미국의 스웨터 가동률이 불과 50% 수준인데 반해 F-15K, KF-16 등 일부 부품을 국산화한 항공기들의 가동률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동률이 높은 것이 F-5입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가 LS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P-50 리치를 보유한 태국의 T-50 시리즈를 꾸준히 구매한 것도 이런 케이스에 만족해서인데요.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T-50R을 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따져보면 사실 인도네시아에게 KF-11호의 다른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살 수 있고 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전 5세대 전투기는 현실적으로 KF-21 보람의 뿐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어차피 라팔을 구입할 생각도 없고 구입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2 구매에 앞서 이런 행동들로 한국을 압박해 조금이나마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짱돌을 굴렸는데 그게 다 티가 난 상황이란 것이죠. 반면 KF-201은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 예산 관리로 파국을 맞은 유로파이터와 달리 정해진 예산에서 예전보다 빠르게 착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개발 일정안을 무사히 개발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약속대로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전제하에 배당 800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훈련기를 전투기로 개량한 T-50A에 의해 가격이 400억이고 유로파이터나
F-15X 같은 사전 5세대 전투기에 가격이 1,500을 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KF-21은 굉장히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기체인데요. 이대로라면 우리의 우수한 미사일 제작 능력과 준수한 각종 센서 및 레이더 개발 역량을 통해 3세계 국가들도 살 수 있는 한국의 랩터가 되는 것도 꿈은 아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